난 돌아가는 방법 같은 건 모르는데 말이야. 나뭇잎 속에 영상이 나타나더니 수백 년 만에 북극의 얼음이 절반 넘게 녹아버렸다고 말하고 초록색으로 물들었던 땅도 몇백 년 만에 다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이 별을 독점하고 있는 종족, 즉 인간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죠. 오늘도 어김없이 진구가 등장하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 바람에 빵점짜리 시험지가 날아가 버리죠. 진구는 시험지를 주우러 가다가 우연히 아기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산에서는 산림 벌채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진구는 서둘러 비를 피했지만 아까 봤던 아기 나무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비가 그치자 결국 아기 나무를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엄마가 분명 안 된다고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정원에 몰래 심으려 했지만 바로 들키고 맙니다. 결국 진구의 선택은 도라에몽! 그러나 방에 도라에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구가 벽장을 열자 갑자기 수많은 도구들이 쏟아져 내렸는데요. 알고 보니 도라에몽은 진구 몰래 도구들을 수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구를 몰래 고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진구가 보기만 하면 꼭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었죠. 진구는 아기 나무가 너무 불쌍하다고 말하는데요. 도라에몽은 나무를 심지 않아도 된다며 식물 자동화 액체를 꺼냅니다. 이 액체를 뿌리면 나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하죠. 도라에몽은 아기 나무에 액체를 뿌리기 시작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요. 도라에몽은 내일 아침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며 안심시킵니다. 그때 진구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부르고 진구와 도라에몽은 급히 내려갑니다. 진구 엄마는 아까 그 나무는 어떻게 했냐고 묻는데요. 진구는 안 심었다고 말하며 미친 싸가지를 보여줍니다. 다음날 아침 난장판이 된 방에서 깨어난 진구는 아기 나무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천장에서 책이 떨어지는데요. 곧바로 의자를 밟고 올라가 보니 초록색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무인간이었죠. 진구와 나무인간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웃기 시작합니다. 키보는 어때? 그리고 진구는 나무인간에게 키보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키보는 기운이 넘쳐 보였지만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진구는 씩 웃으며 마당 수도꼭지에서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진구는 엄마가 더워 보였는지 키보는 물을 먹더니 다시 기운을 차립니다. 그때 진구 엄마가 들어오는데요. 키보를 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진구는 엄마 말대로 안 심었다며 웃기 시작하고 진구 엄마는 떨리는 몸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다음날 아침 진구는 오늘도 늦잠을 자버립니다. 키보는 진구 엄마가 빨래하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지더니 빨래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진구 엄마는 점점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진구가 학교에서 오자마자 키보는 진구에게 달려갑니다. 키보는 빨간 펜을 보고 궁금해하더니 뚜껑을 여는데 뚜껑이 도라에몽의 입에 진구는 만화책 대사를 그대로 따라 적으라며 만화책을 두고 엄마가 심부름하라는 말에 마지못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엄마는 심부름 목록에 비료까지 추가합니다. 알고 보니 진구 엄마는 키보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구도 감동을 받죠. 키보는 만화책을 보다가 진구의 전설적인 빵점 시험지를 발견하고 맙니다. 진구 엄마는 집안이 온통 빵점으로 뒤덮여 있어 깜짝 놀라는데요. 진구는 평소에도 익숙한 빵점이지만 놀라는 척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범인은 바로 키보였는데 엄마는 키보를 보고 화내기는커녕 칭찬을 해줍니다. TV에서 자연 다큐멘터리가 나오자 키보는 한참을 집중해서 보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자 밖으로 뛰쳐나가 비 속에서 신나게 놉니다. 이제 진구네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 수상한 빛이 지나가고 그 빛은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구는 키보와 함께 놀러 나갑니다. 키보가 신발을 신고 싶어 하자 진구는 자신과 똑같은 신발을 선물해줍니다. 키보는 신발을 신고 신나게 걷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시각 퉁퉁이와 친구들은 한창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키보가 나타나 퉁퉁이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퉁퉁이를 가볍게 날려버리죠. 화가 난 퉁퉁이는 키보를 잡으려 하지만 키보의 움직임이 워낙 빨라 손도 대지 못합니다. 비실이가 공을 달라고 하자 키보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고 급기야 비실이를 철저히 혼내준 뒤 달아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정신을 차린 퉁퉁이가 일어나더니 키보가 아닌 비실이를 참교육해줍니다. 키보는 결국 잘못을 인정하며 공을 돌려주지만 실수로 무회전으로 차는 바람에 퉁퉁이가 또다시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정말 아름다운 이슬이가 나타나더니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하지만 키보가 번개처럼 달려가 이슬이를 구하며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키보의 성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한편 진구와 친구들은 키보가 있었던 곳으로 가는데요. 키보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기쁜 마음에 숲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퉁퉁이는 신기하다며 춤을 추다가 갑자기 퉁퉁이는 언젠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게 되면 이곳에서 쓸만한 물건을 주워갈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슬이는 그런 퉁퉁이에게 여긴 쓸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다고 단호히 말하죠. 그러던 중 퉁퉁이가 갑자기 하늘로 떠오르더니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퉁퉁이를 따라가 보니 누군가 나무를 통째로 뽑아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는데요.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진구와 키보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진구가 넘어지고 맙니다. 그 순간 키보는 무언가를 보고 진구에게 빨리 오라고 하지만 진구는 키보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날 밤 키보는 창밖을 보며 하루 종일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다음날 아침 키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라에몽은 키보가 뒷산이 그리운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도 도라미가 보고 싶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라미가 나타납니다. 도라에몽은 잔소리가 시작될까봐 황급히 도구를 타임머신 안에 던져버렸지만 실수로 중요한 도구들까지 모두 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때 진구는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사진 속 장소는 바로 뒷산이었습니다. 진구는 키보를 찾아다니며 퉁퉁이와 비실이에게 물어보지만 둘 다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화산이다. 이슬이 역시 키보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무거운 수박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진구는 무심하게 지나쳐버립니다. 그때 영민이가 나타나는데 이슬이를 보면 당연히 도와줄 거라는 걸 알기에 몸을 돌려버립니다. 진구는 영민이에게 뒷산에서 나무를 베는 것이 사실인지 묻는데요. 영민이는 예전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은 생각을 바꿔 자연을 위해 숲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이를 들은 진구는 안심하며 기뻐합니다. 그때 영민이는 머리가 초록색인 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하고 진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달려갑니다. 그 시각 키보는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진구가 다가와 키보에게 짜증을 냈지만 어린 여자아이를 보자 금세 기분이 풀리더니 함께 놀아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자아이와는 곧 헤어지게 되죠. 키보는 갑자기 뒷산 쪽으로 뛰어가더니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듯 손짓합니다. 진구가 따라가 보니 나무 한 그루가 무언가에 깔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진구는 키보와 함께 힘을 합쳐 열심히 밀어내기 시작하고 결국 수상한 물체 밑에 깔려있던 아기 나무를 구해냅니다. 키보는 신나서 높이 점프하는데요. 진구는 걱정하지 말라며 대나무 헬리콥터를 없습니다. 그렇게 죽으며 영화는 막을 내 진구의 유일한 친구 도라에몽이 진구를 구해줍니다. 그렇게 무사히 땅으로 돌아오죠. 한편 쓰레기장에는 친구들도 모여 있었는데요. 이슬이는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을 치우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비실이는 키보가 없어져서 찾으러 온 거지 청소하러 온 게 아니라며 거절합니다. 그건 맞아. 그러자 이슬이는 이 나무처럼 쓰레기들 밑에 깔려있는 다른 생명체들도 있을지 모른다고 말하는데요. 그것도 맞아. 도라에몽은 싸우지 말라며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하고 정리 페인트 디럭스를 꺼내 세탁기에 뿌리자 세탁기가 돼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쓰레기에 전부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진구는 잃어버렸던 빵점짜리 시험지를 드디어 찾습니다. 그렇게 뒷산은 완전히 깨끗해졌고 키보는 기쁜 듯 다시 나무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깨끗해진 숲 덕분에 나무와 풀들은 좋아 죽습니다. 그때 퉁퉁이가 도라에몽에게 아무 도구나 꺼내달라고 부탁합니다. 도라에몽은 도구를 거의 다 도라미에게 보내버렸지만 무언가 남아있을 거라며 주머니를 뒤져 도구 하나를 꺼냅니다. 무슨 용도로 쓰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일단 써보기로 하죠. 그런데 도구가 갑자기 멈춰버리고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바로 아까 봤던 수상한 물체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 물체는 유일하게 주인이 없는 물건이었는데요. 도라에몽은 정리 페인트 디럭스를 다시 한번 뿌려봅니다. 그러자 물체가 빠르게 반대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키보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따라갑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애타게 키보를 찾으며 숲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아까 봤던 수상한 물체가 여러 개 모여 있었고 그곳엔 키보도 있었습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얼른 가자고 말하지만 그 순간 강력한 바람이 몰아치며 진구와 친구들을 덮칩니다. 키보는 간신히 진구의 손을 잡아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수상한 물체 쪽으로 떨어지더니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초록색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액체는 진구와 친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슬이가 넘어지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별의 커비가 다 먹어버리죠. 그 순간 도라에몽 도구 하나가 진구가 구해준 나무 위로 떨어집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수상한 곳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눈앞에는 키보와 정체불명의 동굴이 있었고 옆에는 지구처럼 보이는 거대한 행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상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급히 동굴 안으로 몸을 숨기는데요. 역대급 개막장 전개의 진구와 친구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이곳은 뒷산도 지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도 사라진 상태였죠. 그때 이슬이와 비실이가 동시에 키보를 발견했다며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가리킨 곳에는 키보가 아닌 식물형 외계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옵니다. 시라는 자신이 큰 착각을 했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기만 하죠. 한편 키보는 혼자 놀다가 실수로 신발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맙니다. 이를 되찾으려 빠르게 그곳으로 올라간 키보는 신발을 신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곳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몸이 튕겨나가는 것을 신기해하며 발로 계속 차기 시작했는데요.
그 위에는 릴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릴의 공주는 화를 내기 시작하고 처음 보는 녀석이라며 공격하지만 키보는 공주의 공격을 능숙하게 피하며 빠르게 도망칩니다. 그러나 릴의 공주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쫓아가기 시작하죠. 사실 키보는 릴의 공주가 키보를 공격하다 날아간 신발을 되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는 장로의 몸 안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한편 진구와 친구들은 어디론가로 가고 있습니다. 비시리는 뒷산을 청소하는 바람에 귀신이 나온 거라고 말하는데요. 도라에몽은 귀신이 아니라 식물형 외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눈앞에는 아주 거대한 나무와 수많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 릴의 공주는 키보를 찾고 있었는데요. 장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릴의 공주는 초록색으로 된 작은 녀석을 못 봤냐고 물어보는 순간 장로의 몸이 갑자기 부풀더니 지독한 방귀를 내뿜고는 순식간에 도망쳐버립니다. 장로가 있던 자리에는 릴의 공주의 신발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키보는 장로의 도움 덕분에 위기를 간신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진구와 친구들은 점점 거대한 나무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고 식물형 외계인들이 진구와 친구들을 환영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릴의 공주는 거대한 나무가 있는 쪽으로 향하는데요. 릴의 공주는 옷을 입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고집했지만 시라는 초록회의에서 공주님의 말씀은 모든 식물인들에게 하나의 법칙이 된다며 식물인들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그에 걸맞은 옷을 입으셔야 한다고 정중히 설득합니다. 이어 시라는 지구에서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알리죠. 릴에는 인간이 와서 밖이 저렇게 시끄러운 거냐며 묻고 시라는 서두르라고 말합니다. 한편 장로는 릴의 공주가 넘어뜨린 나무를 보고 몸에서 노란 잎을 꺼내 흔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본 키보도 신이 나서 잎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쓰러졌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죠. 장로는 키보에게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시라는 우주식물 회의에 대해 설명하며 이 회의가 우주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식물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해왔고 그 덕분에 우주의 식물들은 오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우주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별에서 과거에는 없었던 식물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조사대의 보고에 따르면 작은 별에 있는 식물들은 안타깝게도 말을 하거나 들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시라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식물인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대로라면 식물들이 멸종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들은 식물형 외계인들 역시 어서 가서 구해주자고 외치며 동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식물이 사라지면 산소 역시 없어져 인간들 역시 그 별에서 살 수 없게 된다는 점이었죠. 그때 시라는 우주식물회의의 의장이신 초록왕국의 릴의 공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릴의 공주가 나타나 이를 깨뜨리는 인간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인간들에 맞서 싸울 것을 맹세하며 초록왕국에 전해 내려오는 초록거인을 부활시켜 벼락 같은 그의 힘으로 식물들의 분노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공주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 악취를 풍기며 장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공주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그게 과연 식물들을 위한 올바른 길이냐며 반문합니다. 이어 내게서 빼앗아 간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결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고 단호히 주장하죠. 그때 키보가 나타납니다. 공주는 키보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장로는 지구에서 온 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시각 진구와 친구들은 키보를 찾으러 가다가 식물형 외계인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시라는 지구에 식물은 걷지 못한다고 들었다며 의아해하고 릴의 공주는 키보의 이름을 묻지만 키보는 키라는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키보는 재빠르게 도망쳐 장로의 몸 안으로 숨어버리고 다시 사라집니다. 그 시각 진구와 친구들은 여전히 붙잡혀 있었는데요. 퉁퉁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억울하다며 하소연합니다. 시라는 릴의 공주를 보며 훌륭한 연설이었다고 칭찬합니다. 릴의 공주는 키보를 붙잡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시라는 거인의 부활에 필요한 초록의 사자로 만들겠다고 답합니다. 또한 같이 온 지구인들은 움직인 죄로 체포했다고 덧붙이죠. 이에 릴의 공주는 안 궁금하다며 자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 시각 도라에몽은 탈출에 쓸만한 도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변신 물을 꺼내 들며 물을 쓰고 상대방을 보면 그 사람으로 변한다고 설명하고 집중해서 식물형 외계인을 보자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탈출하죠. 한편 릴의 공주는 무거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요. 사실 그녀는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라가 나타나 지구인들이 탈출했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시각 변신했던 진구와 친구들은 서서히 변신이 풀리기 시작했고 일단 아무데나 숨기로 합니다. 한편 장로는 키보에게 곧 진구와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라며 초록색 잎을 건넵니다. 그리고 진구와 친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눈치채더니 나중에 다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 시각 진구와 친구들은 뒷산에 있었던 수상한 물체가 있는 곳으로 왔는데요. 그 옆에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상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진구와 친구들은 빠르게 탈출합니다. 일단 도시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하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릴의 공주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집 위로 올라가 제트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잡힐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 순간 진구는 자고 있는 키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잡아채기로 하죠. 그때 릴의 공주의 제트기 입안에서 잠자리채가 나오더니 키보를 잡는 순간 진구와 친구들을 잡아갑니다. 시라는 릴의 공주가 잡아간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화를 내고
파루나는 비임금지 구역이라며 더 이상 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시라는 공주에 관한 일을 비밀로 하기로 합니다. 그 시각 진구와 친구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때 또키보는 어딘가로 뛰어가는데요. 그곳에는 릴의 공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릴의 공주는 키보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 키보를 잡기 시작하지만 너무 빨랐습니다. 퉁퉁이는 왜 부딪혔냐며 화를 내는데요. 릴의 공주는 관심 없다는 듯 퉁퉁이를 무시하고 다시 키보를 잡으려 했지만 너무 빨라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퉁퉁이와 비시리는 비웃기 시작합니다. 릴의 공주는 인간 주제에 뭐가 그렇게 웃기냐며 화를 냅니다. 이슬이는 아까 회의에서 연설한 공주가 아니냐고 물어보고 비시리는 무지무지 잘난 척하면서 식물을 위해서라고 말한 공주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릴의 공주는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식물을 위해서 어쩌라는 거냐고 화를 냅니다. 그때 퉁퉁이는 진짜로 공주냐고 물어보고 무릎을 꿇더니 집으로 보내달라고 진심을 다해 부탁합니다. 릴의 공주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집에는 내일 가라며 지금은 너무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릴의 공주의 말에 기뻐하며 환호합니다. 하지만 릴의 공주는 사실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장로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미소를 짓더니 호련히 사라집니다. 다음날 진구와 친구들은 릴의 공주를 따라가는데요. 릴의 공주는 치사하게 혼자만 물을 마셨고 키보는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시각 파루나는 릴의 공주를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식물형 외계인 중 하나가 반응이 나타났다고 보고합니다. 한편 키보는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진구는 릴의 공주에게 아까 마시던 물 조금만 나눠줄 수 없냐고 부탁했지만 릴의 공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순간 릴의 공주의 발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땅에서 누군가 올라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크였습니다. 이어 또 다른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번엔 남자아이로 그의 이름은 야마였습니다. 야마는 진흙벌레를 찾기 전에 물부터 옮겨야 한다고 말하는데 진구는 물이 있다는 말에 깜짝 놀라며 제발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퉁퉁이가 한마디 하죠. 물은 내가 갖고 올게. 진구는 살면서 처음으로 퉁퉁이에게 감동합니다. 야마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자며 따라오라고 말하지만 퉁퉁이 이 새끼 존나 뚱뚱합니다. 간신히 내려가 물을 가지러 가지만 문제는 야마가 정확한 길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마는 주변 소리에 집중했고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키보는 점점 힘이 빠져가는 모습이었고 퉁퉁이는 왠지 모르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키보! 그렇게 도착한 곳은 엄청나게 깊은 지하였습니다. 왼쪽에 바로 물이 있었는데 문제는 퉁퉁이가 물통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 시각 키보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로크는 어딘가로 가며 키보에게 밥을 줘야 한다고 말했죠. 비시리는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퉁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퉁퉁이표 발냄새 물이었죠. 그 물을 키보에게 붓자 키보의 색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키보는 퉁퉁이에게 고맙, 참교육합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하죠. 그 후 열매가 많이 열린 나무로 가서 열매를 먹으려는 순간 릴의 공주는 이제 알겠다며 나무의 열매를 몰래 훔쳐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었냐고 묻지만 퉁퉁이는 빨리 먹기나 하자며 음식 앞에서는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모두 맛있게 먹기 시작하고 릴의 공주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또 장로가 지켜보고 있었고 또 사라집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힘을 내서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마와 로쿠가 사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비시리는 예쁜 야마의 친누나인 나엘을 보자마자 바지를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퉁퉁이는 숨겨진 쌍둥이를 발견합니다. 그때 바닥에는 로쿠가 보고 싶어하던 진흙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진흙벌레는 진흙 속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부화할 때쯤 되면 다같이 땅 위로 올라와 나무 아래에서 부화하는 걸 기다리다가 부모 벌레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애가 비시리에게 다가가 바지를 다 고쳤다고 말하고 비시리는 얼굴이 빨개지는 순간 장로가 나타납니다. 도라에몽은 단번에 키보랑 같이 있었던 할아버지인 걸 눈치채죠. 그때 나무가 빛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슬이는 릴의 공주에게 함께 보자고 말했고 릴의 공주는 이슬이의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 엄청 큰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욕심쟁이가 나타나서 이 세상이 전부 자기 거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마을에서도 욕심쟁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세상을 서로 차지하려고 했고 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결국 세상은 불타기 시작했는데 그때 땅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자라나서는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지켜주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릴의 공주의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키보는 손을 내밀어줍니다. 릴의 공주가 손을 잡으려는 순간 식물형 외계인들이 나타나 릴의 공주를 잡아갑니다. 시라는 릴의 공주가 지구인들에게 납치당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고 말합니다. 파루나는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키보는 막으려 했지만 파루나는 키보를 기절시킵니다. 시라는 키보가 지구인 말살 계획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이제 지구에서 말살 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장로가 나타나 숲과 나무들은 힘으로 지킬 수 없다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땅속 깊숙이 잠들어 있는다 한들 그 힘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시라의 대답은 아니 넌 누군데 그걸 알고 있는 거냐? 그리고 장로는 자기의 주머니에서 훔쳐간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시라는 장로에게 네가 이 별 자체 얘기라도 한 거냐고 묻는데요. 에이 그건 아니.
맞습니다. 장로는 이 별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은 자기의 배꼽 근처에 있는 마을이라고 설명하죠. 장로는 키보를 초록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목숨을 바쳐도 숲과 나무들을 살릴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시라는 돌아가자며 릴의 공주와 키보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진구는 키보를 구해야 한다며 키보는 도구가 아니라고 설명하죠. 그때 장로는 진구에게 키보를 구하러 가자고 제안하고 다시 몸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지독한 방귀를 뀌고 사라집니다. 눈앞에는 동굴이 있었는데요. 장로는 이곳으로 나가면 지구가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동굴을 나오자 지구가 온통 초록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절망에 빠지고 말죠. 퉁퉁이는 인생에서 3번 울 수 있는 기회를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때 퉁퉁이는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잡초가 없는데도 멈춰있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시라도 알아차리죠. 파루나는 인간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장치를 만든 것 같다고 말하고 시라는 인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몇 번이고 다시 보지만 시간이 멈춰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도라에몽은 뒷산에서 UFO에 빨려 올라갔을 때 도구 몇 개가 떨어졌고 그중 잠깐 워치가 떨어져 스위치가 눌러졌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였죠. 비시리는 키보를 구하기 전에 잠깐 워치를 찾자고 말하지만 식물형 외계인들이 다시 나타나 수많은 별의 커비를 소환합니다. 결국 진구와 친구들은 다시 동굴로 들어가 도구를 꺼내지만 별의 커비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시라는 더 강력하게 나가자고 말하고 그 순간 릴의 공주는 초록색으로 뒤덮인 지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시라는 인간들이 아직도 저항하고 있다며 거인의 부활을 허락해달라고 릴의 공주에게 부탁합니다. 결국 릴의 공주는 초록 거인의 부활을 허락하게 됩니다. 시라는 파루나에게 초록의 사자를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진구와 친구들은 열기구를 타고 반격을 시작합니다. 시라는 의식을 시작하자고 말하고 거인의 검은 떡잎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퉁퉁이 이 새끼는 역할이 뭐냐? 파루나는 진구와 친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구와 친구들은 보고 맙니다. 초록 거인을. 그렇게 키보는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다행히 거인으로 변하지 않았죠. 시라는 검은 떡잎을 던지는데요. 검은 떡잎은 키보의 몸 위에서 사라지고 키보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도망칩니다. 한편 파루나는 열기구 안으로 들어오고 키보는 도망치다가 수상한 구멍을 발견합니다. 도라에몽은 만약 저 빛이 잠깐 워치라면 서로 다른 공간이 충돌해 폭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키보는 검은 떡잎을 보고 머리카락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눈에 초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놀 때 쓰던 물뿌리개가 보이고 키보는 화가 폭발하며 거인이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거인은 모든 사람들을 덮쳤고 키보를 먹어버리더니 거대한 나무로 변합니다. 거대한 나무는 진구와 친구들을 덮쳐버리는데요. 그 순간 진구가 떨어지고 맙니다. 키보는 성장기여서 눈 깜짝할 사이에 성장했습니다. 진구는 쓰러져 있는 릴의 공주를 발견하고 도와주려고 하지만 릴의 공주는 진구를 날려버립니다. 그때 나무에서 무언가가 나오더니 진구와 릴의 공주 그리고 별의 커비들을 공격합니다. 진구는 주인공 버프 덕에 살아남고 별의 커비들은 모두 쓰러집니다. 릴의 공주는 이제는 키보가 아니라며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별의 커비들은 다시 일어나 나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진구는 릴의 공주가 초록 별의 힘을 믿고 있는 것처럼 키보도 절대 우리들을 잊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무언가가 올라오고 진구와 릴의 공주는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키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식물형 외계인들은 이젠 틀렸다며 거인의 뿌리가 초록별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며 퇴각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편히 자고 있었고 진구와 릴의 공주는 빠져나오지만 눈앞에는 죽어가는 키보와 시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구는 키보의 물통을 발견합니다. 물통에 물을 채운 진구는 키보에게 다가가지만 갑자기 몸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자 키보를 묶고 있던 줄 하나가 풀어졌습니다. 릴의 공주는 재밌어 보였는지 도와주기로 합니다. 물을 키보에게 뿌리자 모든 줄이 풀려버립니다. 곧 키보의 색깔도 돌아오죠. 이때 도라에몽과 친구들이 뒤늦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라도 다시 깨어납니다. 그때 땅이 크게 흔들리더니 거대한 나무가 솟아오릅니다. 이는 장로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러나 초록별은 곧 위기에 빠지고 장로가 만든 거대한 나무는 점차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서둘러 열기구를 타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때 릴의 공주는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라며 진구와 친구들을 밀어내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 모습을 본 키보는 릴의 공주한테 점프합니다. 퉁퉁이는 열기구의 바람을 추락합니다. 한 사람과 씨앗 하나. 그것이 초록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전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잊고 말았죠. 지금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랑이었습니다. 장로는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들이야말로 이 진실된 사랑을 이어가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구의 뒷주머니에서 영화 초반에 등장했던 도라에몽의 도구가 나옵니다. 그 순간 대지가 꽃으로 뒤덮이기 시작하죠. 우주식물회의에서 릴에는 지구에게 당분간 시간을 주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던 중 키보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릴의 공주님이 좋아!
도라에몽은 우리가 이제 키보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라며 기뻐하죠. 키보는 갑자기 성숙해지더니 지구인들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분명히 틀림없이 옛 모습이었던 푸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진구와 친구들은 다시 지구로 왔습니다. 그때 키보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며 우주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키보는 진구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잠깐 워치가 켜지며 지구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화는 막을 내리죠. 자, 오너라. 아빠! 녀석 다쳐. 여보,